뉴스와 투자를 이어주는 라디오 투자 뉴스입니다. 2025년 7월 10일 목요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네, 코스피가 드디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네. 3년 10개월 만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133.74포인트, 장중에는 3,137선까지 돌파했었죠. 이게 3년 10개월 만화 최고치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대형주들은 좀 주춤했다면서요? 네, 그게 좀 특이인데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히려 약세를 보였는데 증권주나 방산주가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오히려 순매도했고요. 그럼 상승 배경은 뭔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끌어올린 건가요? 그보다는 이제 여당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 영향이 컸습니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화요? 네, 이게 이제 주주 가치를 높일 거라는 기대감을 확 키운 거죠. 그래서 자사주 비율이 높은 예를 들어 부국증권 같은 경우는 40%가 넘거든요. 바로 상한가 같고요. 미래에셋증권, 신용증권, 대신증권 같은 다른 증권주들도 다 급등했습니다. 그럼 투자 포인트는 역시 자사주 많이 가진 기업들을 주목해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 이슈가 계속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미국 쪽 소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서 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관세랑 방위비 문제인가요? 네,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는 소식에 이어서 방위비 증액 요구도 거세지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도 좀 나왔다면서요? 네,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스스로 방위비를 내야 한다.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했고요. 예전에 방위비 협상 때 전화 한 통으로 30억 달러 벌었다. 이런 얘기도 다시 꺼냈다고 합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 어떤가요? 위성라드 안보실장이 미국에서 루비오 국무장관 만나서 통상, 투자, 구매, 안보를 묶는 패키지 딜 이걸 제안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결국 무역이랑 안보를 연계하는 전략이네요. 투자 관점에선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아무래도 관세가 현실화되면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좀 타격이 우려되고요. 그렇죠. 반면에 방위비 증액 요구가 거세지면 하나시스템, KI, 현대로템 같은 방산주들은 오히려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양쪽 다 가능성이 있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폴더블 폰을 공개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7이랑 플립 7이요. 네, 이번에 뭐가 달라졌나요? 일단 Z 폴드 7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펼쳤을 때 두께가 4.2mm, 역대 가장 얇다고 합니다. 4.2mm요? 와, 거의 종이 수준인데요? 네, 접었을 때도 8.9mm로 상당히 얇아졌고 무게도 215g으로 전작보다 60g 이상 가벼워졌습니다. 휴대성이 정말 좋아졌네요. 카메라는요? 카메라도 S25 울트라급인 2억 화소 카메라가 들어갔고요. AI 기능도 강화됐고 칩셋도 스냅드래곤 8 엘리트라고 해서 성능의 CPU는 38%, GPU는 26% 향상됐다고 합니다. 플립 7은요? 플립 7도 더 얇고 가벼워졌고 화면도 커졌고요. 커버 화면에서 정보를 확인하고 추천받는 나우바 기능이 좀 강화됐다고 하네요. 확실히 폴더블 기술이 계속 발전하는군요.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을 더 높일 수 있겠어요. 네,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 디스플레이, SDI, 또 스냅드래곤 관련 부품 업체들까지 같이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연구진의 쾌거 소식인데요. KIST에서 비만과 당뇨 치료에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뇌가 장 속에 있는 포도당을 어떻게 그리고 선택적으로 인지하는지 그 경로, 이른바 장뇌회로를 규명했다는 겁니다. 장뇌회로요? 좀 더 설명해 주시죠. 뇌 시상하부에 있는 특정 스트레스 반응 세포, CRF 뉴런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소장 안에 있는 포도당에만 딱 반응한다는 건 확인했고요. 그 신호가 소장에서 척수신경을 거쳐서 뇌의 특정 부위를 통해 시상하부까지 전달되는 전체 경로를 밝혀낸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한 발견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는 비만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 치료에 새로운 길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뇌회로가 새로운 치료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조절하는 신약 개발 가능성이 열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바이오테크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연구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유한양행, 종근당 같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네, 의미 있는 연구네요. 다음 소식은요? 다시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이 시행되면서 관련 소비재 주식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감세안이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잖아요. 네, 특히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을 겨냥한 소비재나 레저 기업들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겁니다. 고소득층이요? 어느 정도 효과인데요? 한 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상위 1% 가구는 연평균 6만 6천 달러 정도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거라고 합니다. 와, 꽤 크네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요? 최근 일주일만 봐도 힐튼 그랜드 베케이션이나 메리오트 베케이션 월드와이드 같은 리조트 업체 주가가 10% 넘게 올랐고요. 캐프리 홀딩스나 에르메스 같은 명품 브랜드, 베스앤드 보디웍스 같은 업체들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고소득층 지갑이 열릴 거라는 기대감이군요. 그럼 국내 관련주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명품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호텔신라,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들도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봐야겠네요. 자, 여기서 잠시 환기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런 뉴스를 매일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그럼 다음 소식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엔 중국 시장 얘기네요. 네, 중국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마오타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소식입니다. 마오타이요? 중국 술의 대명사인데 왜 그런가요? 중국 MZ세대들이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 홍콩 증시 보면 MZ세대가 선호하는 소비주들은 굉장히 강세거든요. 아, 어떤 것들이요? 예를 들어 라우프골드 같은 금은방체인은 연초 대비 300% 넘게 올랐고요. 팜마트 같은 피규어 업체도 190% 가까이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네요. 근데 마오타이는요? 마오타이는 정반대입니다. 한때 중국 시총 1위였는데 지금 6위까지 밀려났고요. 주가는 연초 대비 4% 이상 하락했습니다. 우량예이빙 같은 다른 고량주 업체도 마찬가지로 부진하고요. MZ세대가 고량주를 안 마시는군요. 네, 그 대신 칵테일이나 와인, 심지어 무알콜 맥주 같은 걸 더 선호한다고 하고요. 또 중국 내 고위급 인사들의 금주령 같은 것도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하, 중국 소비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고 있네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전통적인 주류 기업보다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는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국내로 치면 하이트진로나 롯데칠성 같은 주류주보다는 오히려 뷰티 쪽, 아모레퍼시픽 같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수도 있겠죠. 네, 흥미로운 변화입니다. 다음 소식은요? 다시 원자재 시장 얘긴데요. 구리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구리요? 왜 갑자기요?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때문인데요. 수입 구리에 50% 관세를 물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크게 반응했습니다. 50%요? 정말 높은데요? 네, 그러다 보니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구리 선물 가격이 하루 만에 13% 넘게 폭등했습니다. 파운드당 5.69달러로 마감했는데 이게 1969년 이후 1일 최대 상승폭이라고 합니다. 와, 13%면 엄청난데요? 관련 상품들도 많이 올랐겠어요? 네, 구리 가격을 2배로 추종하는 ETF 같은 경우는 하루에 17% 넘게 올랐고요. 국내 상장된 코덱스 구리 선물 HETF도 장중에 12%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구리를 많이 수입하나요? 소비량의 절반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관세가 현실화되면 파장이 크겠네요. 투자 포인트는요? 일단 구리 가격 상승은 LS전선이나 대한전선 같은 전선업체, 또 포스코홀딩스 같은 관련 기업들에는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리 ETF도 당연히 주목받겠죠. 다만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기술 분야에서 좋은 소식이 있네요. 네, 국내 연구진이 태양전지 효율에서 세계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오, 정말인가요? 어떤 내용이죠? 서울대 김진영 교수팀과 KIST 정중현 박사팀이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요. 페로브스카이트랑 CIGS라는 소재를 결합한 텐덤 태양전지 효율이 26.3%를 기록했습니다. 26.3%면 기존 기록은 어느 정도였는데요? 기존 세계 기록이 독일 연구진이 세운 24.6%였는데 이걸 훌쩍 넘어선 거죠. 에너지 손실을 줄이는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가능했다고 하고요.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 NREL 공식 효율 차트에도 등재됐습니다. 텐덤 태양전지가 뭔가요? 서로 다른 빛 에너지를 흡수하는 층을 2개 쌓은 구조인데요. 그래서 기존 단일 전지보다 발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차세대 기술입니다. 이야, 국내 태양광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태양광 기술력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거죠. 이걸 계기로 하나솔루션이나 OCI, 신성ENG, S에너지 같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이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관련 소식입니다. 오늘이죠. 7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아, 오늘 결정 나누군요. 어떻게 전망되나요? 시장에서는 대부분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2.5%인 기준금리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지난 5월에 금리를 한 차례 내렸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하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또 최근에 부동산 시장 과열 조짐이는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늘고 있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상반기에만 가계부채가 21조 원 넘게 늘었거든요. 이창용 총재도 알고 있었나요? 네,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는 인정했지만 금융 안정 위험을 고려해서 속도나 시기는 조절하겠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럼 금리가 동결되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는 계속될 수 있고요. 건설주,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금리 동결이 호재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리스크가 여전하다고 봐야 합니다. 은행주들은 금리가 동결되면 수익성 개선에는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오늘 금통위 결과 주목해야겠네요.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택배업계의 딜레마에 대한 소식입니다. 주 7일 배송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 주말 배송 말씀이시죠? 네, CJ 대한통운이나 한진 같은 경우는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주 7일 배송으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산재보험료 부담이나 충화수수료 지급 같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운용 물량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고요. 롯데는 좀 다른가요? 롯데글로벌로지스는 전면 전환보다는 외부 대행사랑 협력해서 약속 배송 서비스라는 걸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네이버 같은 대형 화주 물량이 주 대상이고요. 왜 딜레마라고 하는 거죠? 주 7일 배송을 하려면 택배기사들에게 추가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이게 건당 25%에서 많게는 40%까지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수백억 원대 비용 부담이 생기는 거라 수익성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아, 물량 확보냐 수익성이냐 그 사이에서 고민이 깊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단기적으로는 비용 증가 요인이기 때문에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모두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시장 점유율 변화를 봐야겠죠? 네, 오늘 10가지 뉴스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